종이기록물 상태검사 실습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관리과 안규진입니다.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실습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이기록물 상태검사는 기록물 철 단위로 규격, 사이즈, 그다음에 종이기록물 재질, 그다음에 기록 재료, 그다음 6개 훼손 유형에 대한 등급, 그다음 특이사항 유무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상태 검사의 결과는 기록물 복원할 때, 그리고 디지털 복원, 또 탈산이나 수독의 대량 보존 처리, 그리고 주기적 상태 검사에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상태 검사는 지금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기록물 상태 검사 지침이라고 해서 작년에 제정된 이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책상 위에 있는 종이기록물 상태 검사 점검 실무 매뉴얼을 기본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굉장히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 검사서하고 요약표, 지금 부침으로 따로 드린 요약표를 따라가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규격은 기록물 철 단위로 사이즈가 얼마나인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A4 기준으로 이거 A4보다 작으면 미만, A4 초과. 사실은 이 안에 들어다 보면은 A4보다 작은 사이즈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철 단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철이 A4로 관리돼야 되느냐, 그거를 판단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사례 실습 대상에서 거의 이제 A4가 되고, 제일 큰 거는 그 보존 상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4 초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물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원래 태생 자체가 접혀서 나온 종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치지 않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 기록물 사이즈에 맞춰서 접어서 들어간 문서나 도면이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기록물 재질에 들어가면 이 종이가 어떤 종이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유무를 파악을 하고요. 그 중에서 3개는 많음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3개는 기록물 분량으로 따지는데요. 30%, 백상지가 30% 이상이면 많음에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검사서를 보시면 많음에 체크하고 3개까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질, 부침 1에 이제 종이 재질에 대한 요약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인쇄용지에서 백상지, 중질지는 좋은 종이에 해당이 되고요. 갱지, 신문용지는 안 좋은 종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이 복사지는 백상지, 중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마한 약간 노란 종이 하나 샘플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갱지, 신문용지에 해당이 됩니다. 민용지, 박엽지는 굉장히 얇은 종이들이 간혹 있어요. 조선 총독부에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얇으면서 습자지스러운 그런 종이들을 특별히 민용지, 박엽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멸, 감광, 감압은 특수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 광의 어떤 한 사례거든요. 감광지. 보라색 잉크나 뭐 회색. 그래서 조선 총독부 문서에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있습니다. 근현대 60, 70년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멸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수증 용지, 카드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가멸지에 해당이 되고, 우리 기록물에서 약간 특이한 습식 복사지라고 하는 것도 가멸지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 사례 가멸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저한테 직접 이상한 종이 나오면 여쭤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코팅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코팅 굉장히 빳빳한 그런 달력 종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코팅지에 해당이 되고요. 사진은 다 아실 것 같고, 트레싱지는 이것도 굉장히 얇고 투명해서 반투명한 종인데 약간 민용지, 박엽지랑 구분을 하면은 약간 바닥바닥해요.
약간 두께가 민홍지, 박엽지보다는 두껍고 유연성이 없어요. 잘. 보통은 이제 도면이나 이런 데 많이 쓰고요. 기록 재료로 들어가면 지금 요약표, 이건 기록 재료는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사실 요약도 하지 않았는데, 인쇄 프린터 복사가 뭐 서식에서 나타나면 많음에 체크하지는 않아요. 줄이나 이런 건 사실은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서식이기 때문에 많음에 체크하지 않고, 이제 인쇄 프린트 복사로 된 기록이 많은 경우에는 또 많음에도 체크를 합니다. 타자 등사는 지금 이제 거의 다 볼 수 없는 기록 재료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신 그 실습 자료에 많이 있어요. 타자는 타자체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 타자체 혹시 모르시는 분 아시죠? 다. 네네. 그래서 이 팀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등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철필 같은 형태인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 갖고 계신 그 사례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굉장히 얇은 철필, 약간 짙은 브라운 색깔의 기록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특이한 또 기록 재료 나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필은 잘 아실 거고, 흑색 볼펜과 유색 볼펜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인펜은 그 흑색 펜하고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조금 두꺼우면 다 사인펜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스탬프 인주는 잘 아실 것 같고, 먹도도 아실 것 같고, 그렇죠? 기록 재료도 많은 거를 주요 재료를 3개까지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30% 대략적으로, 다 일일이 뭐 카운트 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기록 훼손 유형에 대한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약표 부침 2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 룰은 이제 각 유형, 파손, 잉크 탈색, 재질 변색, 건조화, 오염, 산성도에 대한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 유형, 그 현상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분량을 또 체크를 해주시고, 또 혹시 그게 굉장히 심각해서 1단계 상향 기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룰은 그 해당 유형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분량은 얼마인지, 혹시 1단계 상향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그 룰을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파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찢김, 손실뿐만 아니고 마모되거나 굉장히 심하게 구겨졌거나 접혔거나 또 스카치 테이프 있는 것들, 이것도 다 파손 유형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기록물철 분량의 25% 이상 나타난다. 그러면 2등급으로 돼요. 아무 25% 이하면 1등급이고요. 25% 이상이면 2등급, 반 이상이다 3등급으로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파손 유형이 한 장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막 반이 찢어져 있고, 반이 손실되어 있고, 구멍이 나 있고, 이런 경우는 한 단계 상향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등급이었더라도 2등급으로 올라가고, 원래 2등급으로 판단됐더라도 3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잉크 탈색은 말 그대로 잉크 탈색도 해당이 되지만 가독성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탈색돼서 가독이 안 되는 경우, 잉크가 번져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 오염에 대해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광범위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고, 잉크 탈색 부분은 조금 저희가 엄격하게 기준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판독에 문제가 없어야지 1등급이고요.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2등급이 되고, 그 분량의 3분의 1 이상이면 3등급으로 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뭐 가멸지 같은 게 7, 80%가 다 날라갔다. 그러면은 걔네는 1단계 상향 기준에 해당이 돼서 등급이 하나 올라갑니다. 재질 변색은 조이가 안 좋은 조이가 오래되면 이제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
그 반 페이지짜리 그런 상태가 사실은 제조 변색이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종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분량이 3분의 1이 이상인지 또 3분의 2 이상인지에 따라서 1, 2, 3등급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건조화도 조금 오래된 종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굉장히 뻣뻣해서 가장자리가 막 바스라지는 이런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3분의 1 이상이면 2등급이 되고 3분의 2 이상이면 3등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막 이렇게 넘기기도 힘든 그런 건조화가 많이 진행된 기록물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응급 보건 조치에도 특이사항에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곰팡이에 대한 오염, 흉의 오염, 외부 이물질에 대한 오염을 모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 분량이 3분의 1 이상이면 2등급, 3분의 2 이상이면 3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라도 곰팡이가 나서 이제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면은 한 단계 높이는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특이사항 곰팡이에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성도는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pH 펜이 있을 거예요. pH 펜이 있는데 지금 아무 복사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색깔 보이시나요? 확인되시나요? 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pH 6.5 초과에 해당이 돼서 1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샘플 종이 반 페이지 그 노란 종이 거기에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 네. 노란 종이. 네네네. 네네네. 한번 그어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원래는 노란색을 띠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종이 자체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런 거는 이제 pH 6.5 이하라서 3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기록물에 이제 pH 펜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안 좋은 종이를 한두 장만 선택을 하시고 기록물 편절 구멍 있는 데다가 그리고 기록이 없는 뒷면에 작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확인하기 어려우시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저희 기록물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모서리나 아니면 편절 구멍 있는데 아주 잘 안 보이는 쪽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50년대와 90년대 이하는 아마 pH 6.5 이하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에서는 이제 수침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화재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스테이플러가 아직 남아있는지, 그리고 읽을 수 없는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곰팡이, 응급조치, 응급보건 요청 필요에 해당이 되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훼손 등급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실전에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